안녕하세요. 이주혜입니다. 여러분 한 주 잘 보내셨나요? 요즘 제가 올린 영상에 달린 댓글들 다 챙겨보는데요. 여러 칭찬들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제가 정말 기운이 났습니다. 이런 거 하나하나에 제가 기분이 엄청 좋아지고 또 힘이 나거든요. 여러분 구독도 해주시고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댓글도 남겨주세요. 저 열심히 할게요. 이 유튜브를 준비하던 시기에 제가 많이 했던 고민이 있습니다. 나는 뭘 보여드려야 할까? 내가 제일 잘하는 건 뭘까? 내가 갖고 있는 것들을 모아 나를 어떻게 브랜딩할까? 였습니다. 고민을 많이 하던 그 시기에 저에게 정말 필요한 브랜딩 교과서 같은 책이 나타났는데요. 덕분에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바로 오늘 여러분께 소개할 책입니다. 노희영의 브랜딩 법칙이란 책인데요. 여러분에게도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낭독 시작할게요. 나 자신의 한계를 넘기 위해 새롭게 론칭한 레스토랑이 마케도였다. 마케도만은 반드시 대중적인 브랜드로 성장시키고 싶었다. 특정 집단에 한정된 브랜드가 아니라 모두가 좋아할 만한 확산형 모델을 만들고 싶었다. 그래서 마케도라는 브랜드의 가치를 입증한 후 이 브랜드를 대중화시켜줄 기업을 찾아야겠다고 생각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브랜드를 기획할 때 가능한 만큼의 성공, 즉 눈앞의 성공만을 목표로 삼는다. 그리고 거기까지의 과정만 머릿속에 그린다. 하지만 브랜드의 미래는 더 높은 곳에서 더 멀리 그려야 한다. 나는 처음으로 작은 사치를 브라우니의 카피로 사용했다. 젊은 여성들의 마음을 움직이기 위한 말이었다. 무릇 마케팅에서는 젊은 여성을 사로잡아야 시장 전체를 사로잡을 수 있다. 사실 아무리 맛있다고 해도 젊은 여성이 핸드백에서 주섬주섬 새우과자나 감자칩을 꺼내는 모습은 어울리지 않는다. 하지만 그녀들의 작은 가방에서 파스텔 톤의 브라우니가 나오는 것은 너무나 잘 어울린다. 남자친구와 데이트할 때, 친구와 만났을 때, 커피를 마시며 가방에서 디저트로 브라우니를 살짝 꺼내놓는 것은 센스 있게 느껴진다. 세련된 포장의 브라우니는 젊은 여성들의 핸드백에 들어있어도 결코 창피를 주지 않는다. 오히려 브라우니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매력적으로 느껴질 정도다. 제가 지금 만약 데이트를 나간다라고 생각했을 때 세련된 포장지로 되어 있는 브라우니라면 저도 자신감 있게 꺼낼 수 있을 것 같고 상대방도 센스 있다라고 느낄 것 같습니다. 이 사례를 통해서 드는 생각은 확실히 날 것 그 자체를 좋은 이미지가 되도록 만드는 게 브랜딩이자 마케팅의 핵심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여러분 노희영 이사님의 또 다른 대표 브랜드 비비고에 대한 얘기도 궁금하지 않으세요? 비비고는 과연 어떤 노력을 통해 탄생했을지 같이 읽어볼게요. 앞서도 밝혔듯 실제로 비비고 만두 개발팀은 100번이나 만두를 다시 만들었는데 이 모든 게 최고의 만두 맛을 찾기 위한 노력이었다. 처음 소량의 샘플 음식을 먹을 때 대부분의 제품은 맛있다. 그러나 한 입을 먹었을 때, 한 그릇을 온전히 다 먹었을 때, 따뜻할 때, 식었을 때, 얼렸다가 다시 녹였을 때의 맛은 모두 다르다. 나는 소비자들이 어떤 방식으로 먹더라도 맛있다고 느낄 수 있도록
계속 테스트했다. 그리고 대량으로 만들어도 샘플과 동일한 맛이 나오는 레시피를 완성했다. 비비고 만두 맛에 대해서만큼은 아직까지 자부심을 갖고 있다. 그래서인지 CJ를 떠난 지금도 만두를 먹다가 뭔가 부족한 느낌이 들면 담당자들에게 바로 의견을 전달한다. 애착이라면 애착이고 욕심이라면 욕심일 것이다. 브랜드 기획자라면 브랜드 자체를 하나의 유기체로 여기고 시야를 넓혀 360도로 보아야 한다. 하나를 목표로 앞만 보고 달리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360도로 시선을 넓혀 A부터 G까지 신경 써야 한다. 브랜드를 기획하고 경영하는 일은 완전히 올 어라운드 플레이어가 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또한 아무리 맛있는 메뉴를 개발한다 해도 식자재 비용을 맞추지 못하면 허사다. 재료를 많이 써야 맛있는 메뉴라면 식자재 호환에 대해서도 고민해야 한다. 이렇듯 식당 운영은 화학, 과학, 수학, 예체능이 다 들어있는 종합예술이다. 따로따로 선수를 쓰는 것은 불가능하니 나 스스로가 종합적으로 기획하고 운영하는 플레이어가 되어야 한다. 일을 할 때 언제나 대본도 제가 쓰고 때로는 섭외도 편집도 제가 했었거든요. 그래서 멀티플레이어가 되었었어야만 했는데 브랜드 기획은 더 심하면 심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걸 해내고 또 그 분야에서 최고가 되신 노희영 이사님 정말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브랜드를 리뉴얼할 때 어떻게 해야 할까라는 문제에 대해 글쓴이의 생각이 담겨 있는데요. 함께 들어볼까요? 브랜드를 리뉴얼하기 위해서는 브랜드의 장단점을 세밀하게 분석해야 한다. 예를 들어 노희영이라는 사람을 리뉴얼한다고 해보자. 일에 미친 워커홀릭이고 잔소리쟁이다. 자기 마음대로 안 되면 성질이 불같아진다. 이건 단점이기도 하지만 장점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성격의 노희영을 리뉴얼한다고 해서 갑자기 신사임당 같은 이미지를 부여하거나 가정적인 어머니상을 만들 수는 없다. 오히려 본연의 성격을 그대로 부각해야 한다. 새로운 브랜드를 만들 때는 전장에서 최전선을 책임지는 장수였다가 브랜드를 리노베이션 할 때는 전략을 만드는 지략가, 직원들을 교육시킬 때는 군인학교의 교장이 되어야 한다. 그것이 노희영의 장점을 살리는 일이다. 사람은 본연에 가지고 있는 특색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각자의 장단점을 세밀하게 분석해 장점을 살리는 것, 그게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가진 본연의 성격을 버리지 않고 그대로 부각해야 한다는 게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걸어 다니다 보면요. 편집숍 많이 보이시죠? 그중 어디를 자주 가세요? 이번에는 상품을 넘어서 편집숍 이야기 만나보겠습니다. 올리브영에 주기적으로 가는 사람이라면 매장 디스플레이가 자주 바뀌는 것을 알 것이다. 새롭고 즐거운 매장을 만드는 가장 강력한 방법은 신제품 소개다. 그러다 보면 디스플레이를 수시로 바꿀 수밖에 없다. 고객의 시선과 발길을 어디에 멈추게 할 것인지 공간이 가진 힘으로 보여주어야 하기 때문이다. 올리브영은 가만히 앉아 구경만 하는 유통의 장이 아니다. 소비자의 수요를 발빠르게 찾아내야만 살아남는 유통구조다.
트렌드의 흐름을 예민하게 파악해야 하는 건 기본 중에 기본이다. 사실 이런 구조에서는 일에서 재미를 느끼고 일에 미쳐야 즐겁게 일할 수 있다. 올리브영은 이런 경험 마케팅과 비주얼 마케팅의 개선을 통해 괄목할 만한 성장을 보였고 지금도 국내 1위 자리를 지키고 있다. 사실 올리브영에 가면 저는 물건을 골라서 사기에 바빴는데요. 편했던 이유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런 비밀들이 숨어 있다니. 이 부분을 읽으면서 다 소비자들의 동선과 시선을 고려한 디스플레이였구나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숨은 노력들이 있기에 국내 1위 자리를 지키고 있는 거구나 싶어요. 다음은 글쓴이의 성공 요소와 꿀팁을 모아놓은 페이지가 있는데 바로 읽어볼게요. 대부분의 모방을 부정적으로 보는데 문제는 그대로 베끼는 것이지 모방 그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다. 어차피 트렌드는 돌고 돈다. 중요한 건 나의 철학을 담아 어떻게 변형하고 완성도 있게 적용했느냐다. 그것이 성공의 요소다. 내공이 있으면 적용하는 방식이 달라진다. 디테일한 것까지 볼 줄 아는 세밀한 감각, 그 감각을 현실적인 아이디어로 만들어내는 집요한 사유가 그 사람의 내공을 결정한다. 경험을 앞서는 아이디어는 실행이 어렵고 사유하지 않는 감각은 행위일 뿐이다. 이것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성실성인 것 같다. 감각적인 사람이라면 성실하지 않아도 된다는 편견이 있는데 감각적이기만 한 사람은 절대 크리에이티브한 사람이 될 수 없다. 감각에는 항상 성실성이 뒤따라야 한다. 자신의 생각을 끊임없이 의심하고 조사하고 확인하는 성실성이 뒷받침된 아이디어만 재창조를 낳는다. 감각과 성실성이 정비례된 아이디어만이 세상을 놀라게 하는 법이다. 요즘 젊은이들은 경험을 두려워한다. 스타트업으로 성공하는 무서운 젊은이들도 있는 반면 도전을 포기해야만 하는 많은 이유를 검색한 후 스스로 포기하는 젊은이들도 많은 것 같다. 특히 안정적인 삶을 위해 공무원이 되거나 대기업에 입사한 젊은이들은 윗사람이 그거 저번에 해봤는데 안 되더라 하지마 하는 순간 마음을 접는다. 그래서 해봤자 안 될 것 같다고 혼자 단정하고 다시는 도전하지 않는다. 솔직히 귀찮은 것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저번에는 이런 방식으로 했는데 저는 새로운 방식으로 이렇게 해보려고요. 그래도 될까요? 라고 물어보고 대안을 찾는 노력도 필요하다. 요즘 조직은 예전처럼 수직적 분위기가 아니다. 일반 사원의 의견도 좋으면 얼마든지 채택될 수 있다. 포기하거나 해보지도 않고 그냥 주저앉지 마라. 열릴 때까지 두드려야 한다. 문 앞에 주저앉아 있기만 하면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다. 계속 두드리다 보면 이렇게 두드렸더니 내 손만 아프구나. 이렇게 두드렸더니 실패하는구나 하고 깨닫게 된다. 이런 시간들이 축적되어야 결국 방법을 터득할 수 있다. 아, 이렇게 두드리니 문이 열리는구나 하고 말이다. 기회는 누군가가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다. 스스로 도전하며 만들어내는 것이다. 신에게는 12척의 배가 남았습니다와 내게는 겨우 12척의 배밖에 남지 않았습니다라는 말은 얼마나 다른가. 그 말을 하는 자의 내면의 크기는
얼마나 다른가. 무슨 일을 하든 성실함과 도전하는 자세는 너무 중요한 것 같고요. 감각적인 사람이라고 해서 성실하지 않아도 되는 건 아니구나. 끊임없이 의심하고 조사해야만 재창조를 할 수 있구나란 걸 보면서 세상을 놀라게 하는 방법은 정말 분야막론하고 본인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걸 다시 깨달았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최선이란 나의 한계를 넘을 때까지 노력해 철저히 준비한 후 겸손한 마음으로 소비자의 선택을 기다리는 것이다. 이런 최선만이 나의 제품에, 나의 컨텐츠에, 나의 브랜드에서 소비자를 감동시킬 수 있다. 마케팅은 다급함을 보이지 않으면서도 나의 매력이 자연스럽게 발산될 때 통하는 법이다. 연애로 비유하자면 밀당을 잘해야 소비자를 끌어당길 수 있다. 서로에게 매력을 잃지 않아야 한다. 그 답은 움직이는 시장에 있다.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현재 진행형 인간으로 살아야 한다. 나 스스로가 ING여야 그 안에서 플레이를 할 수 있다. 여러분 어떠셨나요? 노희영의 브랜딩 법칙. 대한민국 1등 브랜드를 만들어낸 글쓴이의 꿀팁들이 이거 정말 다 알려주셔도 되나 싶을 정도로 너무 많아서 정말 배우는 게 많았던 책이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오늘 이 책이 그리고 저의 낭독이 큰 영감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저는 다음에 또 다른 책을 가지고 찾아올게요. 2주의 낭독 인스타그램에 오시면 영상에서 읽어드리지 못한 부분들, 그러나 제가 굉장히 인상 깊었던 글귀들 정리해서 올려드리곤 하니까요. 인스타그램도 방문해 주시고 만약 낭독을 원하시는 책이 있다면 메일도 보내주세요. 오늘도 여러분의 하루가 편안하시길 바랍니다. 나 자신의 한계를 넘기 위해 새롭게 론칭한 레스토랑이 마케도였다. 마케도만은 반드시 대중적인 브랜드로 성장시키고 싶었다. 특정 집단에 한정된 브랜드가 아니라 모두가 좋아할 만한 확산형 모델을 만들고 싶었다. 그래서 마케도라는 브랜드의 가치를 입증한 후 이 브랜드를 대중화시켜줄 기업을 찾아야겠다고 생각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브랜드를 기획할 때 가능한 만큼의 성공, 즉 눈앞의 성공만을 목표로 삼는다. 그리고 거기까지의 과정만 머릿속에 그린다. 하지만 브랜드의 미래는 더 높은 곳에서 더 멀리 그려야 한다. 나는 처음으로 작은 사치를 브라우니의 카피로 사용했다. 젊은 여성들의 마음을 움직이기 위한 말이었다. 무릇 마케팅에서는 젊은 여성을 사로잡아야 시장 전체를 사로잡을 수 있다. 사실 아무리 맛있다고 해도 젊은 여성이 핸드백에서 주섬주섬 새우과자나 감자칩을 꺼내는 모습은 어울리지 않는다. 하지만 그녀들의 작은 가방에서 파스텔 톤의 브라우니가 나오는 것은 너무나 잘 어울린다. 남자친구와 데이트할 때, 친구와 만났을 때, 커피를 마시며 가방에서 디저트로 브라우니를 살짝 꺼내놓는 것은 센스 있게 느껴진다. 세련된 포장의 브라우니는 젊은 여성들의 핸드백에 들어있어도 결코 창피를 주지 않는다. 오히려 브라우니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매력적으로 느껴질 정도다. 제가 지금 만약 데이트를 나간다라고 생각했을 때
세련된 포장지로 되어 있는 브라운이라면 저도 자신감 있게 꺼낼 수 있을 것 같고 상대방도 센스 있다라고 느낄 것 같습니다. 이 사례를 통해서 드는 생각은 확실히 날 것 그 자체를 좋은 이미지가 되도록 만드는 게 브랜딩이자 마케팅의 핵심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여러분, 노희영 이사님의 또 다른 대표 브랜드 비비고에 대한 얘기도 궁금하지 않으세요? 비비고는 과연 어떤 노력을 통해 탄생했을지 같이 읽어볼게요. 앞서도 밝혔듯 실제로 비비고 만두 개발팀은 100번이나 만두를 다시 만들었는데 이 모든 게 최고의 만두 맛을 찾기 위한 노력이었다. 처음 소량의 샘플 음식을 먹을 때 대부분의 제품은 맛있다. 그러나 한 입을 먹었을 때, 한 그릇을 온전히 다 먹었을 때, 따뜻할 때, 식었을 때, 얼렸다가 다시 녹였을 때의 맛은 모두 다르다. 나는 소비자들이 어떤 방식으로 먹더라도 맛있다고 느낄 수 있도록 계속 테스트했다. 그리고 대량으로 만들어도 샘플과 동일한 맛이 나오는 레시피를 완성했다. 비비고 만두 맛에 대해서만큼은 아직까지 자부심을 갖고 있다. 그래서인지 CJ를 떠난 지금도 만두를 먹다가 뭔가 부족한 느낌이 들면 담당자들에게 바로 의견을 전달한다. 애착이라면 애착이고 욕심이라면 욕심일 것이다. 브랜드 기획자라면 브랜드 자체를 하나의 유기체로 여기고 시야를 넓혀 360도로 보아야 한다. 하나를 목표로 앞만 보고 달리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360도로 시선을 넓혀 A부터 G까지 신경 써야 한다. 브랜드를 기획하고 경영하는 일은 완전히 올 어라운드 플레이어가 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또한 아무리 맛있는 메뉴를 개발한다 해도 식자재 비용을 맞추지 못하면 허사다. 재료를 많이 써야 맛있는 메뉴라면 식자재 호환에 대해서도 고민해야 한다. 이렇듯 식당 운영은 화학, 과학, 수학, 예체능이 다 들어있는 종합예술이다. 따로따로 선수를 쓰는 것은 불가능하니 나 스스로가 종합적으로 기획하고 운영하는 플레이어가 되어야 한다. 일을 할 때 언제나 대본도 제가 쓰고 때로는 섭외도 편집도 제가 했었거든요. 그래서 멀티플레이어가 되었었어야만 했는데 브랜드 기획은 더 심하면 심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걸 해내고 또 그 분야에서 최고가 되신 노희영 이사님 정말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브랜드를 리뉴얼할 때 어떻게 해야 할까라는 문제에 대해 글쓴이의 생각이 담겨 있는데요. 함께 들어볼까요? 브랜드를 리뉴얼하기 위해서는 브랜드의 장단점을 세밀하게 분석해야 한다. 예를 들어 노희영이라는 사람을 리뉴얼한다고 해보자. 일에 미친 워커홀릭이고 잔소리쟁이다. 자기 마음대로 안 되면 성질이 불같아진다. 이건 단점이기도 하지만 장점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성격의 노희영을 리뉴얼한다고 해서 갑자기 신사임당 같은 이미지를 부여하거나 가정적인 어머니상을 만들 수는 없다. 오히려 본연의 성격을 그대로 부각해야 한다. 새로운 브랜드를 만들 때는 전장에서 최전선을 책임지는 장수였다가 브랜드를 리노베이션 할 때는 전략을 만드는 지략가, 직원들을 교육시킬 때는 군인 학교의 교장이 되어야 한다. 그것이 노희영의 장점을 살리는 일이다.
사람은 본연에 가지고 있는 특색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각자의 장단점을 세밀하게 분석해 장점을 살리는 것, 그게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가진 본연의 성격을 버리지 않고 그대로 부각해야 한다는 게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걸어 다니다 보면요. 편집숍 많이 보이시죠? 그중 어디를 자주 가세요? 이번에는 상품을 넘어서 편집숍 이야기 만나보겠습니다. 올리브영에 주기적으로 가는 사람이라면 매장 디스플레이가 자주 바뀌는 것을 알 것이다. 새롭고 즐거운 매장을 만드는 가장 강력한 방법은 신제품 소개다. 그러다 보면 디스플레이를 수시로 바꿀 수밖에 없다. 고객의 시선과 발길을 어디에 멈추게 할 것인지 공간이 가진 힘으로 보여주어야 하기 때문이다. 올리브영은 가만히 앉아 구경만 하는 유통의 장이 아니다. 소비자의 수요를 발빠르게 찾아내야만 살아남는 유통구조다. 트렌드의 흐름을 예민하게 파악해야 하는 건 기본 중의 기본이다. 사실 이런 구조에서는 일에서 재미를 느끼고 일에 미쳐야 즐겁게 일할 수 있다. 올리브영은 이런 경험 마케팅과 비주얼 마케팅의 개선을 통해 괄목할 만한 성장을 보였고 지금도 국내 1위 자리를 지키고 있다. 사실 올리브영에 가면 저는 물건을 골라서 사기에 바빴는데요. 편했던 이유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런 비밀들이 숨어 있다니. 이 부분을 읽으면서 다 소비자들의 동선과 시선을 고려한 디스플레이였구나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숨은 노력들이 있기에 국내 1위 자리를 지키고 있는 거구나 싶어요. 다음은 글쓴이의 성공 요소와 꿀팁을 모아놓은 페이지가 있는데 바로 읽어볼게요. 대부분의 모방을 부정적으로 보는데 문제는 그대로 베끼는 것이지 모방 그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다. 어차피 트렌드는 돌고 돈다. 중요한 건 나의 철학을 담아 어떻게 변형하고 완성도 있게 적용했느냐다. 그것이 성공의 요소다. 내공이 있으면 적용하는 방식이 달라진다. 디테일한 것까지 볼 줄 아는 세밀한 감각, 그 감각을 현실적인 아이디어로 만들어내는 집요한 사유가 그 사람의 내공을 결정한다. 경험을 앞서는 아이디어는 실행이 어렵고 사유하지 않는 감각은 행위일 뿐이다. 이것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성실성인 것 같다. 감각적인 사람이라면 성실하지 않아도 된다는 편견이 있는데 감각적이기만 한 사람은 절대 크리에이티브한 사람이 될 수 없다. 감각에는 항상 성실성이 뒤따라야 한다. 자신의 생각을 끊임없이 의심하고 조사하고 확인하는 성실성이 뒷받침된 아이디어만 재창조를 낳는다. 감각과 성실성이 정비례된 아이디어만이 세상을 놀라게 하는 법이다. 요즘 젊은이들은 경험을 두려워한다. 스타트업으로 성공하는 무서운 젊은이들도 있는 반면 도전을 포기해야만 하는 많은 이유를 검색한 후 스스로 포기하는 젊은이들도 많은 것 같다. 특히 안정적인 삶을 위해 공무원이 되거나 대기업에 입사한 젊은이들은 윗사람이 그거 저번에 해봤는데 안 되더라 하지마 하는 순간 마음을 접는다. 그래서 해봤자 안 될 것 같다고 혼자 단정하고 다시는 도전하지 않는다. 솔직히 귀찮은 것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저번에는 이런 방식으로 했는데 저는 새로운 방식으로 이렇게 해보려고요. 그래도 될까요? 라고 물어보고 대안을 찾는 노력도 필요하다.
요즘 조직은 예전처럼 수직적 분위기가 아니다. 일반 사원의 의견도 좋으면 얼마든지 채택될 수 있다. 포기하거나 해보지도 않고 그냥 주저앉지 마라. 열릴 때까지 두드려야 한다. 문 앞에 주저앉아 있기만 하면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다. 계속 두드리다 보면 이렇게 두드렸더니 내 손만 아프구나. 이렇게 두드렸더니 실패하는구나 하고 깨닫게 된다. 이런 시간들이 축적되어야 결국 방법을 터득할 수 있다. 아, 이렇게 두드리니 문이 열리는구나 하고 말이다. 기회는 누군가가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다. 스스로 도전하며 만들어내는 것이다. 신에게는 12척의 배가 남았습니다와 내게는 겨우 12척의 배밖에 남지 않았습니다라는 말은 얼마나 다른가. 그 말을 하는 자의 내면의 크기는 얼마나 다른가. 무슨 일을 하든 성실함과 도전하는 자세는 너무 중요한 것 같고요. 감각적인 사람이라고 해서 성실하지 않아도 되는 건 아니구나. 끊임없이 의심하고 조사해야만 재창조를 할 수 있구나란 걸 보면서 세상을 놀라게 하는 방법은 정말 분야막론하고 본인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걸 다시 깨달았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최선이란 나의 한계를 넘을 때까지 노력해 철저히 준비한 후 겸손한 마음으로 소비자의 선택을 기다리는 것이다. 이런 최선만이 나의 제품에, 나의 컨텐츠에, 나의 브랜드에서 소비자를 감동시킬 수 있다. 마케팅은 다급함을 보이지 않으면서도 나의 매력이 자연스럽게 발산될 때 통하는 법이다. 연애로 비유하자면 밀당을 잘해야 소비자를 끌어당길 수 있다. 서로에게 매력을 잃지 않아야 한다. 그 답은 움직이는 시장에 있다.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현재 진행형 인간으로 살아야 한다. 나 스스로가 ING여야 그 안에서 플레이를 할 수 있다.